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얼굴 한쪽에 까만 점이 생겨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작은 점 하나라 무심코 넘겼지만 며칠 뒤 손등과 팔, 목에도 비슷한 갈색 반점이 자꾸 생겨나는 걸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모 50년간 피부를 지켜온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피부 고민을 들어왔고 그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 검은 점 왜 생겼나요? 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없애보려 애써도 잘 지워지지 않았던 그 검은 반점의 정체, 그리고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아주 쉽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등에 갈색 반점이 생겨서 사람들과 악수할 때 손을 숨기게 되거나 여름에도 긴팔 옷만 고집하신다거나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제 환자 중에 박기임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세가 넘도록 사람 앞에서는 절대 손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손등과 팔에 퍼진 진한 검버섯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분인데 햇빛을 계속 쬐다 보니 팔 전체에 마치 밀가루를 던진 듯 검고 불규칙한 반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지루각 과증이라는 피부 질환에 가까운 증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세포의 노화와 자외선 손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쌓여서 피부 표면에 불규칙한 얼룩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일명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보기에 불편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쌀알처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전만 해지고 두께도 생기며 돌출되기도 합니다. 그럼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죠. 게다가 이 검버섯,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간 기능이 약해지면 검버섯이 더 잘 생깁니다. 왜일까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입니다. 노폐물, 독소,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간이 약해지면 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몸 안에 쌓인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다 색소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많은 분들 중에 소화가 자주 안 되거나 피로감이 심하거나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버섯은 몸 안의 기능 이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신호를 놓치고 단지 화장품을 바꾸면 되겠지, 레이저로 없애면 되겠지 하며 넘기곤 하죠. 제 환자 중 서연분 할머니라는 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서울에서 80 넘도록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손님들 앞에서 일하다 보니 자꾸 얼굴에 검버섯을 가리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유명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는데 1회 12만 원, 5번 받았지만 다시 재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평생 이걸 안고 살아야 하나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진실이었습니다. 피부에 생긴 문제는 결국 안팎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 밖에서는 자극을 줄이고 안에서는 영양을 채워줘야 검버섯도 색소 침착도 옅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에게 써봤고 효과를 본 방법들만 추려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전부 집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약국 가실 일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오히려 병원 치료비 수백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효과가 떨어지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은 천연 비타민 C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피부 속의 멜라닌 색소를 자연스럽게 엷게 만들어줍니다. 즉, 표피에 쌓인 색소 침착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꿀을 섞으면 피부 보호막이 형성되고 보습 효과까지 생기죠. 그래서 따갑거나 거칠어지지 않으면서도 검버섯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몬 꿀팩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몬 반개즙을 짭니다. 꿀 한 숟가락과 잘 섞습니다. 밀가루 한 숟갈을 넣어 걸쭉하게 만듭니다. 검버섯 부위에 바르고 15분 대기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너무 쉽죠? 이걸 일주일에 두세 번만 반복하셔도 한 달 안에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팩을 바른 후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가 줄어든 피부는 햇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 하시고 다음 날 외출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몸 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레이저로 없애기 전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피부 관리 방법을 바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몬 꿀팩 시도해 보셨다면 아마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두 번째 비법은 어쩌면 레몬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 어머니 세대가 입소문으로 쓰던 방법입니다. 바로 녹두팩입니다. 혹시 어릴 적 할머니나 어머니가 녹두를 갈아서 얼굴에 바르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 그냥 미용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녹두는 한약에서도 피부열을 식히고 염증을 줄이는 약재로 쓰입니다. 거기에다 노폐물을 흡착해서 빼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죠. 피부에 쌓인 먼지, 자외선에 탄 각질, 그리고 깊은 곳에 색소 찌꺼기까지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성분은 바로 사포닌입니다. 녹두 속의 이 사포닌은 천연 클렌저처럼 피부의 더러움을 잡아 끌어내고 피부톤을 한결 맑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우유와 꿀을 섞으면 보습, 영양, 진정 효과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완성도 높은 천연팩이 됩니다. 이 조합은 단지 피부를 밝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검버섯의 경계와 색을 점점 흐리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두팩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두가루 3스푼을 준비합니다. 직접 녹두를 불려서 갈아도 되고 요즘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따뜻한 우유 2스푼을 넣습니다. 우유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영양을 줍니다.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꿀은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팩처럼 걸쭉해지면 검버섯 부위에 얇게 바릅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따뜻한 물로 씻어냅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하시면 보통 2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엔 주변에서도 피부 좋아졌네?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제 환자 중에 고상내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다 되셨지만 항상 깨끗한 얼굴로 유명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녹두팩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직접 녹두를 불려 갈아서 일주일에 2번씩 얼굴에 발랐다고 합니다. 피부과 시술도 한 번도 안 받으셨고 화장품도 비싼 걸 쓰신 적이 없는데도 검버섯이 거의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닙니다. 고 어르신은 마을 할머니들께 이 방법을 전수해 주셨고 그걸 따라 하신 이웃분들 중 몇 분은 어머, 손등 반점이 옅어졌어요. 팔이 밝아져서 반팔 입고 다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한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하루 이틀 해보고 말지 말아요. 검버섯이 수십 년 동안 쌓인 건데 없애려면 시간도 정성이 필요해요. 그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세요.
녹두가루가 거칠면 살살 문질러야 합니다. 우유 대신 물로 만들어도 되지만 효과는 살짝 떨어집니다. 마른 후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당기므로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또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녹두가루를 믹서기로 갈 때 완전히 곱게 갈지 마세요. 조금 입자가 남아 있어야 피부에 마사지하듯 문지를 수 있고 각질 제거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엔 반드시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더 쉽게 자극을 받고 멜라닌 색소가 다시 쌓이기 쉽습니다. 보습만 잘해도 효과는 배가 됩니다. 혹시 녹두가 귀찮거나 번거로우신가요? 그럴 땐 마트에서 파는 분말 녹두팩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가격도 5,000원 안팎으로 한 봉지면 한 달 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하면서 내 피부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매일 실천을 만들고 그 실천이 결국 피부를 바꿉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면 반드시 반응하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바나나 껍질 드시고 나서 바로 버리셨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피부를 연구하고 환자를 만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바나나 껍질이 검버섯 제거에 놀라운 효과를 준다는 것. 이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험하셨습니다. 한 예로 정지윤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팔과 손 등에 동전만 한 크기의 검버섯이 가득하셨고 자식 결혼식 사진 찍을 때도 손을 일부러 가리셨던 분입니다. 바나나 껍질이 좋다던데 진짜예요?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효과 봤어요. 이젠 손이 덜 부끄러워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다 기쁘고 보람찹니다. 그럼 왜 하필 바나나 껍질일까요? 바나나 껍질에는 비타민 A, B, C,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구연산과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 있어 오래된 각질과 묵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도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멜라닌 생성 자체를 줄여줘 검버섯이 더 늘어나는 걸 막아줍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 이렇게 하세요. 바나나 하나를 드시고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510분간 문지르세요.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원을 그리듯이요. 문지른 후 15분간 그대로 둡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이 과정을 매일 저녁 세안 후에 해주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잠들기 전 침대 옆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껍질은 한 번 쓰고 반드시 버리세요. 한 번 쓴 껍질은 산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안과 보습을 해주세요. 바나나 껍질 성분이 피부에 오래 남으면 끈적이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릴 거.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노르스름할 때 껍질 안쪽 비타민 농도가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까만 점이 몇 개 있을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반면 완전히 초록색 바나나는 효과가 적고 반대로 껍질이 시커멓게 변한 건 이미 산화돼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사지 후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보세요. 올리브 오일이 바나나 껍질에 좋은 성분들을 더 깊숙이 침투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방법은 제가 병원에선 거의 알려드리지 않았던 비밀 비법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비용이 안 드니까 환자분들이 병원 치료를 안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제 50년 노하우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땐 파인애플 껍질을 대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인애플은 산성이 좀 강하므로 5분 이내로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세안 후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실제 효과를 본 또 다른 사례 들어보실래요? 한성남 어르신 77세 남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농사를 평생 지으셨고 팔, 손 등 목 부위에 짙은 검버섯이 퍼져 있었습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바나나 껍질 얘기를 듣고 아버지께 권했죠. 이거라도 해보자. 병원 너무 비싸. 처음엔 껍데기나 문질러서 뭐가 나아지냐며 코웃음을 치셨던 분인데 3주 후 확실히 변한 피부색을 보고 스스로 매일 바르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엔 먹고 저녁엔 바른다는 말로 주변의 바나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손등과 팔의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톤도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하면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피부는 정직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없애는 법에는 관심이 많지만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는 법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합니다. 하지만 제 50년 진료 경험상 한 번 없앴다고 방심했다가 몇 달 뒤 더 짙어진 검버섯으로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검버섯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막는 법입니다. 그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 둘째, 피부 보습. 자외선과 건조함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생기게 하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햇빛을 막지 않고 피부가 메마르면 검버섯은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집니다. 먼저 자외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세포를 자극하고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방어막을 형성하죠. 그게 바로 기미, 주근깨, 검버섯의 시작입니다.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왜 피부가 까매지죠? 그 까만 부분이 바로 멜라닌입니다. 그게 점처럼 고착되면 검버섯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니까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겠지. 겨울이라 햇빛이 약하니까 괜찮겠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외선은 구름도 뚫고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심지어 형광등에서도 약한 자외선이 나옵니다. 겨울에도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피부는 매일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발라야 합니다. 제 환자 중 93세까지 검버섯 하나 없이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성함은 강영자 어르신. 이분은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과 목까지 꼼꼼히 바르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밥보다 중요하다. 그게 이분의 철칙이었어요. 그 결과 90세 넘어서도 피부가 고왔고 주변 어르신들이 다들 비결을 묻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세요. 지성, 건성에 맞게 골라도 좋지만 성분이 순한 제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23번 발라야 합니다. 아침에만 바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 전, 오후 외출 전 반드시 한 번 더 덧발라야 합니다. 손등, 목, 팔도 꼭 바르세요. 얼굴만 깨끗하고 손이 검버섯 투성이면 오히려 더 눈에 띄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비 오는 날 실내에서도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양은 500원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바르면 보호 효과가 없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 루틴을 습관처럼 매일 반복하시면 기존 검버섯도 옅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피부 보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건조한 피부는 자극에 훨씬 더 약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표면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그 틈으로 자국 물질이 스며들어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즉, 건조한 피부는 검버섯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보습의 핵심은 3분 룰입니다. 세수나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기 전에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바릅니다. 그래야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비싼 게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바세린, 심지어 꿀도 훌륭합니다. 너무 끈적이거나 무거운 게 싫으시다면 가벼운 수분 크림에 꿀 반 숟가락 섞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욕 후 욕실에서 바로 바세린을 바르셨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90세 넘도록 건조한 계절에도 피부가 곱고 검버섯이 거의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밤에는 잠들기 전 바세린을 검버섯 부위에 듬뿍 바르고 자세요. 수건을 베개 위에 깔고 주무시면 번짐 걱정도 없습니다. 이 나이트 바세린 팩은 피부 재생력이 가장 활발한 새벽 시간에 수분을 지켜주며 색소 연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검버섯은 생긴 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매일 자외선 차단제와 철저한 보습 습관입니다. 피부는 꾸준한 습관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한 달, 세 달, 6달만 반복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검버섯이 옅어진 피부는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따라옵니다. 결국 피부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삶의 활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검버섯을 관리하는 데 있어 피부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손이 바뀌면 얼굴도 바뀝니다. 이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5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손가락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자극은 곧 혈액순환, 그리고 피부의 회복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6세의 오연석 어르신은 매일 아침 10분씩 손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도 유지되었고 손등의 검버섯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운동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손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터치 운동. 엄지와 검지를 맞댑니다. 엄지와 중지를 맞댑니다.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터치. 처음엔 천천히, 익숙해지면 빨리. 하루에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손 비비기. 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해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세요. 눈가, 볼, 턱까지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피부 순환이 활발해지고 긴장도 풀립니다. 손목 회전 운동. 두 손 깍지 낀 채 손목을 돌립니다.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손목 관절 유연성, 손끝 혈류 개선에 탁월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을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만 실천해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식사 전후로, 잠들기 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피부뿐 아니라 기억력, 손 관절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 레몬꿀팩, 녹두팩,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피부 색소를 옅게 하고 시금치, 당근, 호두로 멜라닌 생성을 막고 자외선 차단과 보습으로 새로운 검버섯을 방지하며 손운동으로 뇌 자극과 혈액순환을 유도하면 단 한 달 만에도 달라진 얼굴, 밝아진 표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약이나 시술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 그리고 자신을 위한 10분의 정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거울 속 얼굴을 조금 더 환하게 바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손 내밀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 말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허리 통증을 간단히 완화하는 집에서 하는 관절 셀프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 2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